현실의 나는 사실 사회적인 나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의 외압과 뭐 외모적인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부합을 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메타버스 상에서는 아직까지는, 현재까지는 굉장히 자유롭거든요. 오늘의 나가 내일의 나와 똑같이 생길 필요도 없고, 내가 반드시 사람이어야 할 이유도 없고, 표현을 하고 싶은 대로 나를 표현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생기고 싶냐?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질문이에요. 제가 맨 처음에 2006년도부터 VR을 공부했을 때는, 그때는 헤드셋이 뭐 5천만 원? 이런 정도의 가격대였는데, 그 사이에 지금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지금 이 헤드셋 같은 경우에는 250불까지 가격대가 내려갔기 때문에 타이밍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화제가 될 만한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코로나의 수혜를 가장 많이 본 분야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사람들이 이제 줌이나 이런 뭐 마이크로소프트 팀이나 이런 식으로 비디오 컨퍼런싱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같은 공간을 공유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한 제한적인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쉽게 얘기해서 제가 뭔가 물건을 건네줄 수도 없고 서로의 온기를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메타버스 상에서 아바타를 통해서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비언어적인 큐를 읽어낼 수가 있고, 서로 활동을 할 수 있는 범위 자체가 넓어지면서 공간을 공유를 하다 보니까 그 공간을 공유하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상호작용의 넓이가, 범위가 훨씬 더 넓어지는 것 같아요. 저희가 영화관을 가는 이유는 집에서 보는 영화도 재미있지만 뭔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영화를 시청했을 때의 느낌은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화상회의 말고 메타버스에서 한 2,000명 정도 규모가 되는 학회를 열어봤었는데, 그 많은 참가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하다못해 슬라이드의 강의를 같이 보고 있어도 내 옆에 누군가 아바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위안이 됐다, 누군가 같이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서 저도 사실 의외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왜냐면 강의를 집에서 각자 인터넷으로 볼 수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옆에 아바타가 같이 나와 뭔가를 우리가 공유하는 경험이 있었다는 게 많은 참가자들한테 좀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만화 캐릭터 같지만 어쨌든 다른 사람의 존재를 느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한 공간에 같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그 외로움이 훨씬 더 감소되는 거를 저희가 직접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학회를 열었는데 바닥에 돌멩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돌멩이가 그 사람의 아바타였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게 로봇이나 뭐 사람이나 동물이나 이게 아니고 나는 바닥에 돌멩이가 되고 싶다. 그래서 사람들의 이야기도 좀 듣고 이렇게 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현실의 나는 사실 사회적인 나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의 외압과 뭐 외모적인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부합을 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메타버스 상에서는 아직까지는, 이게 미래에 들어서면은 또 이제 여러 유저들이 생기면서 바뀔 수 있지만 현재까지는 굉장히 자유롭거든요. 오늘의 나가 내일의 나와 똑같이 생길 필요도 없고, 내가 반드시 사람이어야 할 이유도 없고, 표현을 하고 싶은 대로 나를 표현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생기고 싶냐?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질문이에요.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아바타를 만드는 걸 첫 과제로 많이 내줘요. 네가 표현하고 싶은, 여러분이 되고 싶은 메타버스 내에서 그게 무엇이든 좋으니까 만들어 보라 그러면, 사실 많은 학생들이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 현실의 나와 거의 유사한 아바타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자유로워 본 적이 없는 거죠. 왠지 나는 그래도 여자가 되어야 할 것만 같고, 왠지 나는 사람이어야 할 것 같고, 내 외모를 벗어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무한한 자유가 주어졌을 때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누구를 만날 것인가? 어떤 집에 살 것인가? 어떤 세상을 가고 싶은가? 이런 질문들은 진짜 굉장히 철학적이고 깊고 어려운 그런 좀 뭐랄까 내 스스로를 돌이켜보는 그런 거를 많이 요구하는 것 같아요. 이거를 프로티어스 이펙트라고 하는데, 저희가 아바타를 선택을 했을 때 그 아바타에 관련된 그 컨셉과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자아에 대한 개념이 좀 겹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이제 특히 좀 오래 아바타와 이 활동을 했을 때, 혹은 내가 이 아바타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했을 때에 그 아바타로서의 나와 현실의 나의 개념이 서로 합쳐지게 되는 순간이 와요. 그래서 내가 가상현실을 떠나고 현실 세계로 다시 진입을 하더라도 그 아바타로서의 나에 대한 개념이 같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아바타로서 굉장히 키가 컸다면 현실 세계에 나와서도 마치 내가 아직도 키가 큰 사람처럼 활동을 하게 되고, 물론 이게 전체적으로 영구적인 변화는 아니더라도 단기간의 변화는 분명히 있고, 자기가 현실 세계에서 할 수 없었던 혹은 하지 못하리라고 믿었던 부분들을 본인의 아바타가 해 나가는 것을 보면서 그런 자신감을 훨씬 더 극복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요새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연구가 이제 VR을 활용하면은 다른 사람들, 타인들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제 많은 연구자들이 이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VR이 무조건 공감을 늘린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타인을 이해를 한다는 거는 그 경험만 공유를 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살아나가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VR로 저희가 전달을 할 수 있는 경험들은 굉장히 몇 가지 부분들에만 국한되어 있거든요. 내가 해보니까 사실 별거 아니던데?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 VR 경험 하나만으로 넘기기에는 다소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의 타인에 대한 경험,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경험을 내가 공유를 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분명 다른 기존에 있던 매스컴 툴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요즘 들어서 이제 미국의 인종차별 문제가 굉장히 심화되면서 아무래도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이 테크놀로지 쪽에서는 특히나 더 요새 AI도 그렇고 뭐 메타버스도 그렇고 많은 그 개발자 분들이, 그리고 이거를 이끌어 나가는 이 개념화하는 그런 활동 자체가 백인 남성 위주로 이게 이어지다 보니까 이게 백인들에 의한, 그리고 백인들을 위한 그런 연구가 아닌가. 만약에 그렇다면은 저희가 이제 과학적인 논제라고 이해를 하고 그런 거를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그런 정책들을 펼쳐 나가게 되는데, 그러면 이거는 사실 저희의 생각은 반영이 안 된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메타버스를 디자인하고, 그 메타버스라는 게 사실 현실이 아닌 또 다른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건데, 그 세계에 그렇다면은 헤게모니는 누가 쥐고 있으며, 그 세계의 구조는 누가 만들고, 디자인은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느냐를 좀 생각을 해볼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의 역할이라든지 이 세상은 미국에 살고 있는 백인 남성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닌데,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메타버스에 들어가게 돼서 결국에는 거기에 맞춰서 그런 정책과 사고방식과 그런
디자인들에 맞춰서 활동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요새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좀 더 빨리 많이 활발히 연구 활동을 하고 이런 대화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있으면 많은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사람은 원래 정복욕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미지를 탐험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굉장히 크거든요. 내가 모르는 다른 세계를 알아나가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큰데 그건 사실 현실 적응 부적응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모르고 있는 세상을 알아나가고 싶기 때문에 여행도 그렇게 하는 거고, 옛날에는 새로운 땅을 찾아 나서서 탐험대들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활발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과 비슷하게 우리가 모르는 우주를, 사실 우주를 가시는 분들이 현실이 싫어서 가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모르고 있는 그 다른 세계, 미지의 세계를 알아나가고 싶다는 그런 욕구가 본능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가상현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좀 더 확장해서 더 세상을 넓혀서 살아갈 수 있는 건가. 그래서 가상현실과 우리가 살아나가고 있는 현실은 공존하게 되겠지. 이게 서로가 서로를 뭔가 대체를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지난 한 10년은 가상현실을 개인이 활용했을 때에 어떻게 더 행동 양식을 변화시키고 뭔가 새로운 경험들을 제공해 줄 수 있을까, 그리고 그거에 대한 유저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 이런 식으로 한 10년을 연구를 했는데, 향후 10년은 이 메타버스에 아무래도 집중을 해서 많은 유저들이 동시에 상호작용을 시작을 할 때 어떤 룰이 어떻게 바뀌고, 왜냐면 저희가 아바타가 되면서 예를 들어서 사람의 첫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거든요. 저희가 이제 누군가를 새로 만났을 때 그 외모에 관련한 첫인상, 그리고 그거와 이제 연관된 편견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아바타로 만나다 보니까 그 판단을 내리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 판단 기준 자체가 완전히 변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고, 어떤 인종인지도 모르겠고, 사실 목소리도 변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목소리조차 여자인지 남자인지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의 백그라운드를 알기가 완전히 어려운 상태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관계 맺음을 어떤 식으로 할 거고, 예를 들어서 남녀가 처음 만나서 첫 데이트를 했을 때 여러 가지 판단 기준이 있을 텐데 그게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콘텐츠 기반으로 해서 이 사람을 점점 더 파악을 해야 하는데, 그런 관계 맺음은 어떤 식으로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가상현실에서 새로 정립할 가치관들은 어떤 식으로 변할 건지, 그리고 그 사회에서 다양성은 어떤 식으로 저희가 이끌어 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아무래도 향후 10년 정도 또 관심을 가지고 보지 않을까 해요.